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5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정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자리에 서면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련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개발자겠죠. 그리고 저도 진성 개발자 출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그런 프론트엔드의 기술 흐름을 직접 좀 개발하고 주도한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다들 그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하셨을 텐데 백엔드 쪽 좀 직무 희망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신 있게 들어주세요. 아니면 프론트엔드 쪽이다. 네, 뭐 자신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부끄러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에 프론트엔드 쪽을 약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난 백엔드 쪽인데 전혀 그러면은 관심 없이 봐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성능에 최적화야말로 저희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로서, 엔지니어로서의 계속 좀 목표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제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좀 기술 흐름을 주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어떤 분야에 대해 프론트엔드도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히스토리부터 천천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프론트엔드 스타일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많이 쓰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퓨어하게 CSS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유행하는 테일윈드 쓰시는 분들도 있고, MUI 혹은 스타일드 컴포넌트 그리고 이모션 등등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것들의 결과적인 공통점은 도대체 뭐냐면은 그냥 단순 CSS로 번역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브라우저는 CSS밖에 못 읽거든요. 네, 뒤에 있는 뒤에서 보여드린 테일윈즈나 이모션, MUI, 스타일드 컴포넌트 그 코드 그대로 붙여다가 한번 브라우저에 넣어보시면 당연하게도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CSS는 작동을 하게 되어 있죠. 왜냐면 그것만을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요. 저는 이 CSS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도 큰 흐름 중에서도 한 가지 CSS인 JS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CSS인 JS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랑 이 HTML, CSS 원래 이렇게 세 가지로 웹이 구성이 되죠. 근데 리액트가 나오면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두 개가 합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CSS는 합쳐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싫다는 거죠. 한 번에 합쳐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올까. 귀찮잖아요. 사실 개발자들이 가장 공부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강요받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개발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귀차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귀찮으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더 공부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컴퓨터 키고 나서 소프트웨어를 늘 키는 게 크롬이랑 그 웹스톤 같은 에디터야. 맨날 켜야 돼. 버튼 두 번 누르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럼 실행 프로그램에 등록해놓고 그런 식으로 자동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속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개발자에게 필요한 이 능력은 귀차니즘이 아닐까, 다른 게 아닌,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열망, 의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서라고 다시 돌아와서 이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는 합쳐졌는데 이 스타일링에 대한 것은 계속 합쳐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CSS인 JS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모션, 스타일드 시스템 이런 것들의 그 테마 UI 이것들의 거고, 오른쪽은 MUI, 차크라에 대한 것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완전히 그냥 CSS를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것에 대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버튼이라든지 아코디언 혹은 파본 모달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전부 다 라이브러리인데 둘 다 결과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로 CSS를 만들면은 결과적으로 함수 호출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브라우저에서 더 여러 가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로딩도 걸리고, 여러 가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사실 그게 맞긴 한데, 워낙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애초에 리액트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런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거 추가된다고 크게 문제가 되냐?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뭐 혹자는 뭐 그러신 분들도 있죠. 아니 이 웹사이트가 가벼워야 되지 왜 리액트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좀 더 다운받아가지고 쓰면 그게 뭐냐? 근데 사실 생태계가 안드로이드랑 iOS가 나오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이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는 게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에 접속한 이후에 뭐 이 반응성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UX에서 좋다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CSS인 JS는 약간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굉장한 많은 박해 등등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주의자의 박해나 뭐 트렌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CSS인 JS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가져왔던 건 다름 아닌 서버 컴포넌트라는 것이었습니다. Next.js를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Next.js에서 서버 컴포넌트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HTML을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엘레먼트를 만드는데 서버 컴포넌트는 이미 전부 다 뭐 고정되어 있는 거는 굳이 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HTML이나 뭐 JSON 같은 걸로 직렬화를 해가지고 HTML을 미리 뽑아놓으면은 예를 들어 버튼 같은 경우 뭐 클릭하지 않고 그냥 뭐 그대로 있는 그런 버튼 같은 거, 뭐 이미지 태그 같은 거, 굳이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실행시킬 필요 있냐? 그냥 애초에 빌드할 때 그냥 뭐 그대로 저장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만든 게 서버 컴포넌트입니다. 서버 컴포넌트에 의해서 저희는 번들이 굉장히 뭐 작아지고 여러 가지 최적화에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지만 CSS인 JS 쪽에서는 이 굉장한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스타일을 자바스크립트로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못 써요, 서버 컴포넌트는. 그러면은 CSS인 JS를 그러니까 스타일링을 하려면은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서버 컴포넌트를 다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서버 컴포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 혹은 막 Next.js에서 이제는 서버 컴포넌트가 기본이 될 겁니다. 유즈 컴포넌트라는 텍스트를 달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전부 서버 컴포넌트라고 해석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진짜 뭐 그때 당시에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로 차크라 UI의 PR인데 PR이 유즈 클라이언트 붙이는 거였어요. 모든 컴포넌트에다가 유즈 클라이언트, 유즈 클라이언트, 유즈 클라이언트, 유즈 클라이언트. 왜냐하면은 안 붙이면은 안 작동해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MUI에서도 그거 붙이느라 PR 올라오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뭐 약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 또한 있기는 해요. 가령 한국에서 만든 SWC라는 약간 클래스 컴파일러가 있어요. 러스트로 작성된 건데 Next.js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쪽에서는 문법적으로 조금 빼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 스타일 컴포넌트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퓨어 CSS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CSS인 JS지만 서버 컴포넌트에서 작동할 수 있게 문법적으로 약간 좀 변환을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트릭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좀 해결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CSS인 JS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뒤로 돌아가자면은 기본이 되는 이 CSS인 JS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왼쪽 같은 경우가 기본이고 오른쪽이 여러 가지 UI 컴포넌트가 포함된 라이브러리들인데요. 이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버 컴포넌트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UI가 포함되어 있는 차크라 UI 또한 이모션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모션이 서버 컴포넌트를 지원하면은 차크라 UI 같은 것도 그리고 MUI 같은 것도 서버 컴포넌트로 지원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찍은 건데 아직도 오픈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있지만 아직도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벌써 지금 이게 2022년에 열렸는데 아직도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동안 개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졌고 사람들이 이제 제로 런타임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로 런타임이란 무엇이냐? CSS인 JS 같은 문법을 사용하지만 자바스크립트로 실행되지 않는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나온 게 푸마 UI 그리고 판다 CSS 등등입니다. 판다 CSS 같은 경우에는 차크라 UI를 만드셨던 분이 여러 가지 CSS인 JS를 방식을 사용하되
제로 런타임을 어떻게든 구현을 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생성됐고, 쿠마 UI는 차크라 UI 쪽 사용자였었는데, 이 개발자분이 일본 분이셨는데, 하다가 야 서버 컴포넌트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차크라 UI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야씨 내가 만든다,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쿠마 UI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 CSS인 JS 그리고 제로 런타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론 또한 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 익스트랙트라고, 여기서는 css.ts 이런 파일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걔를 임포트 해가지고 뭐 css.ts 파일을 그 css.ts 파일은 뭐 css로 아예 번역을 해버려서 따로 CSS로 바꾼 다음에 임포트하는 식으로 제로 런타임을 구현을 했고, 오른쪽은 이 메타에서 만든 건데 스타일X라고 문법적으로 좀 계산을 해서 제로 런타임을 구현한 사례입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이 스타일X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마음에 들지 않았냐면은, 저는 이 안에 보면은 쿠마 UI나 판다 그리고 차크라 UI 등에서 사용을 했던 이 스타일링 방법인데, 저는 이 박스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깔끔해서요. 귀찮아서.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P가 패딩이거든요. 저는 그냥 이 엘리먼트가 바로 패딩을 숫자 8이라고 쓰면은 4 곱해져서 32가 돼요. 32픽셀이 그냥 패딩이었으면 좋겠고, 백그라운드는 그냥 파란색이었으면 좋겠고, 텍스트 컬러는 그냥 화이트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다른 파일로 넘어가지 않고, 혹은 맨 위, 맨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그냥 난 이 상태, 이 녀석을 그냥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한 것들을 찾아봤지만 해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기로 했고, 저 그 중에서 쿠마 UI랑 SWC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까 SWC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간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대한 것만이었지만은 약간 코드를 분석을 해서 이 스태틱한 CSS를 뽑아오는 방식이었는데, 쿠마 UI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결과적으로 정답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기 위해서 뭐 생전해본 적도 없는 러스트와 웹 어셈블리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좀 막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이게 1월 2일인가 1월 1일인가 그때 당시에 막 한 3, 4개월 동안 아키텍처만 계속 구상했던 것 같아요. 작년 8월부터 막 아키텍처를 계속 구상하면서 진짜 성능 저하가 너무 꼴보기가 싫다. 맨날 안 쓰는 CSS를 제거해달라고 막 라이트하우스에서 뜨는데 라이브러리에서 포함되고 있는 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없애냐 싶기도 하고, 진짜 뭐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성능을 향상을 위해서 러스트랑 웹 어셈블리를 배워서 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DevOps UI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었고, 오른쪽은 벤치마크 점수가 되겠습니다. 뭐 성능 올리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DevOps UI를 사용을 하시면은 오른쪽과 같이 거의 제로 런타임, 그러니까 거의 제로 런타임이 아니라 그냥 제로 런타임이 나오고요. 그래서 성능이 극적인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만드는 사이트고 비교 대상이 없지 않느냐, 애초에 그냥 잘 만든 거 아니야? 뭐 사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만든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하지 않을게요. 약간 농담이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랜딩을 비포 에디터로 좀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사실 저희 웹사이트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뭐 최적화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신경을 썼어요. 바닐라 익스트랙트 기반으로 최대한 많이 하려고 신경을 썼는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 보면 99와 100점 차이라서 크게 둘 다 성능이 좋은데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여기 있는 트리맵을 보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 맨 처음이 비어있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채워져 있죠. 일단 HTML이 스타일링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부 지표를 보면은
실제로 그려지는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오른쪽이 뭐 월등하게까지는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치면 월등하지만 그래봤자 10ms 차이 뭐 이 정도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굉장한 최적화를 이루어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지금 네이버 혹은 구글에 데브파이브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의 저희 랜딩 웹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뭐 그러면은 점수가 올리기가 뭐 굉장히 뭐 쉬운 게 아니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네. 뭐 네이버도 지금 한 60점 정도가 나오는데 네이버 개발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기존의 레거시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뭐 위에서는 계속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갖다가 넣으면서 이거 만들라 저거 만들라 하는데 책임이 어디 있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성능 최적화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낸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케이 알겠다. 성능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다른 CSS인 JS보다 진짜 좋은 거 맞아? 진짜 좋은 거 맞나? 아니 사실 그냥 만든 거는 알겠고 그러면 좋은 거 알겠는데 사실 다른 애들도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치마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완전히 똑같은 코드를 쿠마 UI에서 임포트하고 차크라 UI에서 임포트하고 데범 UI에서 임포트를 한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사양에서요. 그리고 당연히 셋 다 박스를 이용을 하는 그런 뭐 똑같은 비슷한 문법을 대동소이한 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테스트가 벤치마킹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맨 처음에 쿠마 UI 보겠습니다. 아니 뭐 차크라 UI 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원조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맨 처음에 눈에 띄는 게 뭐냐? 일단은 빌드 시간이 20초가 걸립니다. 네, 꽤 시간이 걸리죠. 사람들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래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용량이거든요. 이 프로젝트 전체의 용량, 빌드된 이 번들 파일의 용량인데 굉장히 좀 많습니다. 쿠마 UI의 2배고 이 데범 UI로 만들어진 것에 약 3배까지는 아니면 2.8배 정도 육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상당히 크죠. 그리고 왼쪽에 쿠마 UI를 보게 되면은 뭐 여기는 확실히 번들 사이즈가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번들 사이즈가 그래도 뭐 11.1kB가 있죠. 이거는 사실 쿠마 UI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런데 뭐 얘네들 방식은 그냥 뭐랄까 빼낼 수 있는 건 빼내고 못 빼내는 거 예를 들어 변수로 스타일링 하는 거는 그냥 뭐 런타임으로 넣자 해가지고 이런 식의 벤치마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 로딩되는 뭐 이 파일이라든지 이런 용량들을 보시면은 뭐 루트 보시면은 저희는 518바이트죠. 정말 최소 값입니다. 이거보다 줄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천적으로 성능 저하의 이 원리를 없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13초가 걸리고 굉장히 적은 용량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거는 조금 이후에 제가 좀 발표 자료가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데범 UI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 플러그인까지 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프론트엔드 만들다 보면은 다 똑같은 패턴이고 사실 UI 자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저도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피그마 화면인데 누르니까 오른쪽에 싹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약간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만들어 놓고 여러 프로덕트에 하고 있는데 프론트엔드 QA랑 개발 기간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요즘에 코드를 짜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까지 곧 배포 예정이니까 다른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저희 라이브러리에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데범 UI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금방 나오니까 여러 가지 한번 프로젝트에 도입을 해보시고 이슈를 좀 있으면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그러면은 이 시연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맥이 좀 서툴러서 그런데
네, 틀어줬네요. 네. 네, 프로젝트 세팅은 Next.js로 크리에이트를 한 상태이고 컨피그레이션에 DevOps UI를 플러그인을 이렇게 넣은 상태입니다. 설치한 패키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은 이거 데브 디펜던시에 넣으셔도 괜찮은데 DevOps UI Next 플러그인과 DevOps UI React입니다. 얘는 뭐 실제로 데브 디펜던시에 여기다가 뭐 쏙 넣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넥스트 콘픽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 파일에 여러 가지 한번 페이지 파일에 여러 가지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깔끔하게 싹 다 지우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빈 화면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그냥 빨간색 박스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박스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래 보시면은 CSS 로딩까지 65ms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셀렉터나 이런 부분도 바로 가능한데요.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버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마우스를 올렸을 때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호버일 때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루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바로바로 바뀌게 되고요. 예,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요. 네, 클릭했을 때 좀 바꾸고 싶다. 그렇다면은 언더바 액티브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네, 퍼플. 그러면은 마우스 올리고 클릭했을 때 바뀌게 됩니다. 네, 스타일이 굉장히 쉽죠. 예, 이거 하려면 막 CSS 파일 만들고 막 골뱅이 만들고 막 호버 그 골뱅이에서 기억이 나는데 반응형 또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모바일일 때는 이게 100픽셀이 아니라 100%가 되게 하고 싶어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일단 이 width랑 height부터 하나로 합칠게요. 이 여러 가지 조금 단축 문법들을 좀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많지만요. 예를 들어 박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width랑 height를 자동으로 하나하나 설정이 됩니다. 이게 width 100 그리고 height 100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박스 사이즈를 이용하면 정사각형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어레이를 넣어줍니다. 어레이를 넣어주고 콤마를 넣고 여기다가 100% 그리고 중간에 널을 넣어줄게요. 널은 뭐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한데 자 그럼 여기 지금 100%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넓히면은 100픽셀 당기면은 100% 네, 뭐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제 좀 반응이 있네. 예, 좋아요, 좋아요. 네, 눌렀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스타일링 요소들을 굉장히 좀 많이 예, 뭐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DX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개발자 경험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테너 같은 것도 쉽게 설정하고 게다가 타입 완성이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네, 한번 여기까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것을 위해서는 이 메인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새 파일을 하나 만들고 develop JSON을 하나 만듭니다. DevOps JSON을 하나 만들고 테마 하나 만들고 컬러 만들고 테마 이름을 뭘로 할까? 뭐 디폴트로 할까요? 디폴트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머리, 뭐 세컨더리 많이 쓰죠. 프라이머리는 뭘로 할까? 프라이머리는 레드로 하겠습니다. 레드가 일단 뭐 빨간색으로 잘 보이니까. 그리고 뭐 다크 모드일 때도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뭐 텍스트는 디폴트일 때는 블랙, 다크일 때는 화이트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싱 필드가 잠시만요. 그리고 타이포 뭐 텍스트도 좀 같이 만들 수 있게 설정을 막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 DevOps JSON에 정해놓은 프라이머리로 바꾸고 안에 있는 텍스트 컬러를 이 텍스트로 바꾸고 싶다. 뭐 일단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뭐 설명하는 것보다 빠를 테니까 바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인데요. 여기 앞에 달러를 쓰게 되면은 잠시만요. DevOps JSON을 좀 다른 색깔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프라이머리가 그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달러 프라이머리를 해서 지금 그린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버튼을 바꿔서 눌러가지고 뭐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를 한번 바꾸는 것까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완성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달러를 쓰게 되면은 저희가 등록했던 프라이머리랑 텍스트 이런 식으로 지금 자동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디벨롭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개발의 경험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다. 예를 들어 뭐 프라이머리랑 텍스트만 등록했는데 오타를 했어요. 프라이머리 1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은 이
제가 VS 코드를 잘 안 써가지고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법적인 오류가 나와가지고 등록되지 않는 테마의 토큰을 사용을 하면은 문법적으로 좀 보호가 되는 이런 식으로 개발자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텍스트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테마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get 테마 같은 것도 다크랑 디폴트만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일이 정말로 없어지겠죠? 다크일 때는 디폴트로 바꾸고 디폴트일 때는 다크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되겠죠? 핸들로 달았으니까 use client 달아주고요. 그러면은 change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테마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테마 만드느라 고생 많으시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셀렉터들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테마가 다크일 때 혹은 라이트일 때만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이너가 갑자기 그렇게 하래요. 그럴 때 만드는 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셀렉터들 굉장히 많은 것들 지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무엇이 있냐면은 네, 요런 엄청난 셀렉터들이 쭉 있습니다. 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셀렉터들을 지원을 하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예제를 하나 조금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 굉장한 거를 좀 만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이게 이런 성능이 나온다고 하면서 좀 많이 놀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좋은 거 알겠는데 아마 진짜 찐 개발자분들께서는 약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음? 어떤 개념으로 만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뭐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회사 레포지토리인데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 몇 개만 조금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스타 같은 거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죠.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드에 정말 모든 스타일링 정보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만 해석해서 스타일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가 전제였고 예를 들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테스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패딩을 1을 넣고 마진을 1을 넣는 뭐 이런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네, 스냅샷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려니까 약간 조금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쉬운데 네,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가로로 조금 길어서 해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대충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3학 연산자를 가지고 이제 4픽셀, 81픽셀을 뭐 골라야 되고 약간 뭐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뭐 A랑 B랑 같고 뭐 Q가 W보다 초과라면은 뭐 마진이 4픽셀이 돼야 되고 아니면 8픽셀이고 애초에 A랑 B랑 같지 않으면 3픽셀이 돼야 되고 클래스명도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스타일을 뽑아내야 되는가 이런 느낌인데 얘네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 정적으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애들을 뽑아냅니다. 제가 방금 제시한 경우의 수가 3가지요.
마진이 4픽셀이 될 때, 8픽셀이 될 때, 3픽셀이 될 때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뽑아낸 다음에 얘네들을 클래스명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쏙쏙쏙쏙 치환해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뽑혀져 나온 스타일을 통해서 CSS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완전히 사용을 하는 스타일만 뽑아내는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변수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뭐 가끔씩 마진이나 패딩 같은 거를 변수로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변수로 넣고 싶을 때는 이런 케이스인데 코드를 약간 보면은 마진이 변수 A가 들어갔습니다. 마진이 변수 A가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정적으로 뽑아낼 수가 없지 않느냐. 뭐 4픽셀, 1픽셀도 아니고 그냥 A라는 변수명 픽셀이 도대체 어딨어. 이럴 때는 다이나믹 케이스로 이렇게 익스포트가 됩니다. 다이나믹 케이스로 익스포트가 되면은 이 클래스 변수, 아니 CSS 변수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스타일 태그에다가 -d1 한 다음에 A 변수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은 정말 이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변수가 3학 연산자일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리스트에서 인덱싱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오브젝트에서 인덱싱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는 파헤쳐가지고 정적 혹은 동적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믿기 힘드시다면 여기에 있는 테스트 파일들의 개수를 좀 보시고 하나하나 즐겁게 음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를 처음에는 소스 코드에 전부 다 넣었더니만 소스 코드가 몇천 줄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스냅샷으로 뺐는데, 이러니까 좀 더 보여드리기가 쉽네요. 여기도 보면은 약간 이건 이상할 거예요. 보니까 다이나믹, 그러니까 리스폰시브한 반응형 상황인데 예를 들어 모바일일 때는 빨간색 써야 되고, 뭐 근데 PC일 때는 A라는 변수의 색깔을 써야 되고,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전부 다 컨버팅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UI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이점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말로 사용을 하는 CSS만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DX적인 경험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토이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프로젝트를 하실 일이 있을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서 저희랑 함께, 그리고 이 생태계와 함께 CSS인 JS 생태계와 함께 또 성장해 나가면은 더욱더 좋은 개발자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면 여기 대범 UI 디스코드도 있고 스타도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